여러분 안녕하십니까? AJAX 강좌 시간입니다. 자, 지금부터 AJAX 강좌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장 AJAX의 시작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 배우실 목차는요, 첫 번째 AJAX의 정의에 대해서 같이 알아보도록 하겠고요. 두 번째 AJAX의 역사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AJAX의 동작 원리와 네 번째 AJAX의 장점, 다섯 번째 AJAX의 단점까지 다섯 개의 소제목으로 같이 1장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AJAX의 정의입니다. 자, AJAX란 Asynchronous JavaScript XML의 줄임말입니다. 그래서 AJ, AX 이렇게 해서 비동기 자바스크립트와 XML을 의미하는 것이 바로 AJAX입니다. 자, 즉 자바스크립트와 XML로 이루어진 기술이고 프로그래밍 언어는 아닙니다. 자, 그래서 어떠한 프로그래밍으로도 물론 대부분 다는 아니지만 AJAX를 기술할 수 있는 언어들이 다양하다라는 것이죠. 자, AJAX는 MS의 기술도 그 누구의 기술도 아닌 추상적인 기술에 대한 용어입니다. 자, 차세대 웹 개발 기술로 각광을 받고 있고요. 간단히 말하면 서버 측 스크립트와 통신하기 위한 XML, HTTP request라는 객체를 사용하는 것을 말합니다. 자, 웹에서 사용되는 모든 언어는 AJAX 기술을 사용할 수 있고요. 서버 측으로 다양한 형식, 예를 들면 JSON, 자, 좀 이따 JSON에 대해서 설명할 텐데요. 또 XML, HTML 및 일반 텍스트 형식 등의 정보를 주고받을 수가 있습니다. 웹 2.0의 기반 기술 중 하나입니다. 자, AJAX의 강력한 특징은 페이지 전체를, 이게 가장 핵심이죠. 리프레시, 다시 부지 않고서도 수행되는 비동기성입니다. 자, 이러한 비동기성을 통해 사용자의 이벤트가 있으면 전체 페이지가 아닌 일부분만을, 이게 키포인트입니다. 일부분만을 업데이트할 수 있게 해줍니다. 자, 페이지 전체를 불러오는 것이 아니라 일부분만을 불러온다. 이게 바로 AJAX의 핵심입니다. 자, 다시 말해 아래와 같이 두 가지로 정리할 수 있고요. 첫 번째는 페이지 일부분을 업데이트하기 위한 정보를 서버에 요청할 수 있고요. 서버로부터 받은 데이터로 작업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AJAX는 자체가 하나의 특정한 기술을 말하는 것이 아니며 함께 사용하는 기술의 묶음을 지칭하는 용어로 대화식 웹 애플리케이션의 제작을 위해 사용이 됩니다. 자, AJAX 애플리케이션은 실행을 위한 플랫폼으로 사용되는 기술들을 지원하는 웹 브라우저를 이용하고요. AJAX는 웹 서버와 브라우저 사이에 AJAX 엔진 하나가 더 위치하게 됩니다. 자, AJAX에서 사용하는 주요 기술들을 좀 나열해 보면, 자, 첫 번째 HTTP 통신에 대한 내용 알고 있어야 되겠고요. 자, HTML 기본이죠. XHTML, 그 다음에 XML, 자, 여기서 X가 바로 XML이죠. 자, DHTML, 그 다음에 자바스크립트, 핵심입니다. 자바스크립트, 여기에 바로 이게 자바스크립트죠. 그 다음에 CSS 웹을 예쁘게 만들기 위해서는 필수적이고요. 자, DOM이라는 개념 아셔야 되겠고요. 자, 마지막으로 서버 스크립트. 자, 서버 스크립트에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우리가 주로 서버 스크립트, ASP, JSP, PHP, 이 모든 것을 갖고 전부 AJAX를 구현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AJAX를 구현하려면, AJAX에서 실습을 하려면 여기 1번부터 8번까지 있는 내용을 모두 다, 완벽하지는 않아도 다
알고 있어야 한다는 전제 하에 AJAX를 여러분들이 실습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첫 번째 XML에 대해서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XML은 물론 마크업 언어이고요. 확장, extended 확장, 마크업 언어에 대한 의미이고요. XML은 많은 HTML과 같은 마크업 언어입니다. 자, XML은 데이터를 표시하지 않는 데이터를 휴대하도록 설계되어 있고요. XML 태그는 미리 정의하지 않습니다. 자, 사용자는 자신의 태그를 정의할 수 있는 게 바로 XML의 가장 큰 장점이고요. XML은 자기 설명될 수 있도록 설계가 되었고, XML은 W3C, 자, 월드와이드 웹 컨소시엄의 줄임말이죠. W3C 권고안이 되겠습니다. 자, 두 번째 제이슨에 대해서 앞에서 설명이 잠깐 비쳤었는데요. 자, 제이슨은 사람 이름 같이 보이지만 자바스크립트의 J, 그 다음에 JS까지 그거죠. Object, 객체, Notation, 표현법 이런 뜻이죠. 그래서 자바스크립트 객체 표현법의 줄임말입니다. 자, 그것의 약자로 데이터를 교환할 때 사용되는 형식이고요. 자바스크립트 언어의 구문 형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제이슨은 프로그래밍 언어에 완벽하게 독립적이고요. C나 C++, C#, 자바, 자바스크립트, 펄 등등의 언어에 다 사용될 수가 있습니다. 자, 프로그래머는 자신에게 편한 언어로 사용할 수 있고요. 제이슨으로는 두 가지 구조를 기본으로 하는데요. 첫 번째, 이름과 값의 형식을 가지는 collection type, 즉 객체를 뜻하고요. 자, 두 번째는 값들의 순서화된 리스트 구조, 배열, 리스트 등을 뜻합니다. 자, 즉 제이슨은 객체나 배열의 단위로 표현한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자, 제이슨 객체를 표현하는 방법을 잠깐 좀 보면요. 객체, 즉 object는 그러니까 이름과 값으로 표현을 하는데요. object는 brace로 시작하고 brace로 끝내요. 표현하고 여러 개를 표현할 때는 중간에 컴마로 구분을 해줍니다. 자, 예를 들어서 brace 안에 더블 코테이션 안에 name은 홍길동, 콤마, age는 20, 콤마, address는 조성구 감옥의동, 뭐 이렇게 간단히 썼다고 할 때, 자, 스트링은요, 안에 들어가는 스트링은 큰 따옴표 더블 코테이션 안에 작성을 하고요. 문자 일개의 경우도 문자열로 이렇게 더블 코테이션 안에 표현을 해야 하며, 자, 값은요, string, number, object, array, true, false, 불리안이죠. null이 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지금 string이 와 있고요. 자, 여기에는 number, 여기도 string, 그 다음에 뭐 객체, 뭐 배열, 불리한, true, false, 불리한, null, 아무것도 안 올 수 있다라는 그러한 얘기를 의미하게 됩니다. 자, 넘버는요, 숫자를 표현하는 거. 앞에 20 있었죠? C와 비슷하지만 C에서는 8진수가 있어요. 하지만 8진수와 16진수는 사용하지 않습니다. 그냥 10진수를 사용한다고 알아두면 되겠고요. 자, array, 객체는, 그러니까 배열은 브라켓이라고 하는 가까로로 시작해서 브라켓, 닫아주는 브라켓으로 끝내요. 표현을 합니다. 각 배열의 값들은 컴마로 구분을 하고요. 배열 안에는 value를 써놓으면 됩니다. 즉 값을 써놓으면 되고요. 꼭 같은 자료형의 값일 필요는 없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이게 이제 배열인 거죠. 자, 홍길동 컴마 나이 20 남자
true 뭐 이런 식으로 내용이 있고요. 이 콤마와 이 콤마는 자 홍길동 요 내용 그다음 청년 요것이 배열이라는 거죠. 자 그런 의미로 여러분들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자 제일신의 표현 방법의 예를 좀 보면 자 이름은 홍길동, 청년 맞아요. 주소는 조선구 가무개동, 특징은 자 굉장히 많아요. 남자, 잘생겼고요. 훈남, 날렵하고요. 건강해요. 자 요게 이제 배열이라는 거죠. 나이는 20살이에요. 실제 홍길동의 나이가 20살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예를 이렇게 든 것입니다. 자 그래서 제이슨의 표현 방법의 예를 또 살펴보았고요. 자, 이번에는 에이젝스의 역사에 대해서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여기에 보이는 분이 제가 인터넷에서 다운받아갖고 이렇게 실어 놓았는데요. 제임스 가렛이라고 하는, 그 분이죠. 자, 제임스 가렛이라고 하는 분이 2005년 2월 A New Approach to Web Applications라는 에세이집에서 에이젝스를 제안하셨다고 합니다. 자, 플래시나 액티브엑스의 의존도를 낮추려는 의도가 담겨 있고요. 에이젝스가 상당히 새로운 기술 같지만 사실상 이 기법은 기존 ASP 시절부터 중국 웹 프로그래머들이 자주 써왔던 비동기 통신 기법이고요. 신기술과 맞물려 정리된 기술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예전에도 이와 유사한 기술은 존재했었고요. 예를 들면 10여 년 전부터 있었던 iframe이라고 하는 태그가 있어요. 자, 이것은 iframe과 닫아주는 iframe 태그 사이에 그 안에만 이렇게 불러오는 거죠. 나머지는 가만히 그대로 있고요. 요 태그 안에 있는 내용만 새롭게 불러오는 그런 그 비동기 통신 기법 중에 하나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원시적인 비동기 통신 기법이 되겠죠. 자, 화면 세로 고침 없이 iframe을 이용하여 데이터를 가져와 HTML을 통해서 동적으로 기존 화면에 데이터를 반영하는 방법이 바로 이것이라고 할 수 있겠고요. 자, 이 방법도 어떻게 보면 현재의 에이젝스와 개념 자체는 유사한 기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실제적인 AX의 모체가 된 기술은 XML HTTP 컴포넌트를 이용한 비동기 통신 기법이었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는 현재 AJAX에서도 그대로 사용되고 있기도 하고요. XML HTTP 컴포넌트를 이용하게 되면 기존 임시적인 iframe 방식에서 벗어나 보다 직관적인 비동기 통신 기법을 구현할 수가 있게 됩니다. 자, 그러나 서버 측과의 비동기 통신 채널을 위해서 XML, HTTP를 이용할 수 있긴 했지만 자, 통신으로 주고받는 데이터에 대한 표준이 정해지지 않았기 때문에 자, XML, HTTP 적용 초기에도 데이터 포맷 때문에 약간의 애로사항이 있었던 것도 사실이라고 합니다. 자, 이 문제를 해결한 것이 바로 XML의 등장이었고요. AJAX의 명칭이 Asynchronous JavaScript and XML인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AJAX의 동작 원리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전통적인 웹 개발에서는 웹서버와 브라우저 간의 HTTP 통신을 통한 HTML과 CSS 데이터 전송만으로 대다수의 처리가 되었고요. 약간의 스크립트로 UI에서의 제어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보다 많은 웹 개발을 위해서는 다른 방법을 찾아야만 했었다고 합니다. 자, 그러나 AJAX 기반의 구조는 HTTP로 질의받고 HTML이 아닌 XML 데이터를 전송하고 그 데이터를 클라이언트의 AJAX 엔진이 해석하여 HTML과 CSS 데이터를 만들거나 기타의 작업을 할 수 있게 되었고요. 즉 과거 브라우저 수준의 간단한 스크립트 수준에서 보다 파워풀한 UI 및 클라이언트 작업이 가능해졌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제임스 가렛이라는 분이 제안한 고전적인 웹과 AJAX와의 웹 동작의 차이점입니다. 자, 여기 보면 고전적 Classic Web Application 모델, 고전적 모델이고요. 여기는 AJAX Web Application 모델입니다. 가만히 보면 자, 브라우저, 클라이언트, 유저 인터페이스, 자, 여기 보시면 자바스크립트 콜, HTML, CSS 데이터 요 사이에 AJAX 엔진이라는 요 부분이 들어가 있어요. 요 부분이. 자, 그래서 HTTP 리퀘스트, 트랜스포트 여기는 똑같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는 웹 서버인데 웹 또는 XML 서버 이렇게 돼 있고요. 자, 데이터 스토어스, 백엔드 프로세싱, 자, 리건시 시스템 여기도 똑같습니다. 자, 서버 사이드 시스템 여기도 똑같다. 어디가 다르다? 여기는 HTML과 CSS 데이터가 주고받고 여기는 XML 데이터가 주고받으며 중간에 AJAX 엔진이 하나 더 있다라는 것이 바로 고전적인 웹과 AJAX의 웹 동작의 차이점이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제임스 가렛이 제안한 고전적 웹과 AJAX 웹 동작의 차이점은 또한 여기 보시면 고전적인 웹 어플리케이션 모델은 보면요. 싱크로너스라고 써있죠. 동기. 자, 그런데 AJAX 웹 어플리케이션 모델은 비동기입니다. asynchronous. 자, 여기 보시면 시간이 흘러가고 자, 클라이언트 서버 사이에 자, 데이터 트랜지션 자, 이렇게 시스템 프로세싱 보면 자, 굉장히 크게 뭔가 움직이는 게 보이는데 여기는 짜잘한 데이터들이 이렇게 많아요. 자, 이것은 아까도 설명했지만 AJAX의 기본 개념인 부분만 이렇게 데이터가 바뀌어서 갖고 올 수 있다라는 것. 여기 보시면 AJAX 엔진 아주 희미하게 보이죠. 자, 브라우저 UI 매우 고전적인 웹과는 매우 좀 어떻게 보면 좀 더 세세한 그런 면이 많이 보이는 그러한 제임스 가렛이라는 분이 제시한 그러한 그림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요번에는 AJAX의 장점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서버의 응답을 기다리지 않고도 작업이 가능한 것이 바로 AJAX의 가장 큰 장점이고요. 즉, 대기 시간이 감소합니다. 자, 페이지에 전환 없이 원하는 데이터를 가져오는 UI 개선에 효과적이고요. AJAX 기술 사용의 예를 보면 구글의 맵에서 페이지 전환 없이 마우스의 드래그로 위치 정보를 바로바로 화면에 보여줄 수 있는 것이라든지 네이버의 가계부 캘린더 등은 바로 AJAX 기술의 사용에 좋은 예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서버의 부담이 감소되고 표준을 준수하고 개방성과 확장성을 높일 수 있는 게 바로 AJAX의 큰 장점이고요. 액티브한 화면 구성이 가능하고 AJAX는 특정 웹 언어에 종속적이지가 않습니다. 이것도 어떻게 보면 큰 장점이라고 할 수가 있겠고요. 웹에서 사용할 수 있는 언어는 모든 AJAX를 구현할 수 있다라는 얘기죠. 자, 서버에서 가져온 데이터를 특정 형식, 예를 들어서 JSON, 자, 일반 텍스트, 자, HTML 등 여러 가지로 제공해 주는 것도 또한 AJAX의 장점 중 하나라고 우리가 이야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AJAX의 단점입니다. 자, AJAX는 자바스크립트의 일부분이므로 자바스크립트가 지원되지 않는 브라우저는 사용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자바스크립트에 대한 내용이 또 많이 이렇게 뜨고 있는데요. 그 이유가 바로 이 AJAX도 자바스크립트와 어떻게 붙어서 사용을 하고 우리가 jQuery라고 하는 내용도 이 자바스크립트의 어떤 라이브러리죠. 자, 그래서 자바스크립트가 최근에 매우 뜨고 있는데요. 주요 브라우저에서는 자바스크립트가 사용되지만 자바스크립트가 사용되지 않는 브라우저에서도 구현해야 되기 때문에 자바스크립트가 구현되지 않는데 AJAX는 전혀 사용할 수가 없게 되는 거죠. 자, 사용자의 접근을 위한 기술 개발이 진행되어야 하며 통신상의 보안 문제 및 디버깅의 어려움이 있다고 합니다.
자, 요청 남발에 의한 부하를 처리하는 것도 어떻게 보면 AJAX의 단점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본 우리가 AJAX의 시작 그래서 본 내용들을 자, 연습 문제를 통해서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연습 문제 1번입니다. 다음 AJAX의 정의에 대한 설명 중 잘못된 것. 자, AJAX란 Asynchronous JavaScript XML의 줄임말로 맞는 얘기죠. 비동기 자바스크립트와 XML을 의미한다. 예, 딩동댕 맞는 얘기고요. 자, 2번. 자바스크립트와 XML로 이루어진 기술이지 프로그래밍 언어는 아니다. 예, 역시 맞는 내용입니다. 자, 3번. AJAX는 MS의 기술도 그 누구의 기술도 아닌 추상적인 기술에 대한 용어이다. 자, 차세대 웹 개발 기술로 각광받고 있다. 예, 역시 맞는 얘기고요. 자, 그럼 4번이 틀렸겠네요. 자, 웹에서 사용되는 일부 언어만이 AJAX 기술을 사용할 수 있다. 삑, 일부 언어가 아니라 웹에서 사용되는 모든 언어는 AJAX 기술을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1번에 4번 틀린 답으로 선택을 하시면 되겠고요. 자, 연습 문제 2번입니다. 자, 다음 XML에 대한 설명 중 잘못된 것. 자, 1번. XML은 많은 HTML과 같은 마크업 언어이고요. 맞죠? XML은 데이터를 표시하지 않는 데이터를 휴대하도록 설계되었습니다. 예, 맞습니다. XML 태그는 미리 정의합니다. 삑, 미리 정의하지 않습니다. 자, 그래서 곧장 2번에 틀린 답 나왔고요. 3번. 사용자는 자신의 태그를 정의할 수 있습니다. 이게 XML의 가장 큰 장점이고요. 4번. XML은 자기 설명될 수 있도록 설계된 XML은 W3C 권고안입니다. 예, 맞습니다. 자, 그래서 2번에 틀린 답 2번을 선택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연습 문제 3번입니다. 다음 설명 중 AJAX의 장점이 아닌 것은 자, 1번. 서버의 응답을 기다리지 않고도 작업이 가능하다. 예, 맞죠? 즉 대기 시간이 감소합니다. 예, 맞는 얘기입니다. 2번. 페이지에 전환 없이 원하는 데이터를 가져오는 UI 개선에 효과적이다. 예, 역시 맞는 얘기고요. 3번. 서버의 부담이 감소되며 표준을 준수하고 개방성과 확장성을 높인다. 예, 역시 맞는 얘기입니다. 자, 그럼 4번이 틀렸겠네요. 자, AJAX는 액티브한 화면 구성이 가능하고 특정 웹 언어에 종속적이다. 삑, 이것 때문에 틀렸네요. 특정 웹 언어에 종속적이지 않습니다. 자, 그래서 연습 문제 3번의 답은 틀린 답 4번을 선택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정답을 실어 놓았고요. 자, 이번 시간을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AJAX의 정의, 자, Asynchronous JavaScript XML. 자, 그래서 비동기 자바스크립트와 XML에 대한 어떤 구현 기술이다 이랬지 프로그래밍 언어는 아니라 그랬습니다. 자, AJAX의 역사를 보면 AJAX의 역사는 우리가 iframe이라는 태그 10여 년 전에 나왔던 그 태그로도 AJAX를 간단하게 구현할 수 있었음을 설명드렸고요. 자, AJAX의 동작 원리는 페이지 전체를 새로 불러오는 것이 아니라 페이지 일부분만을 불러와서 사용할 수 있다라는 게 바로 AJAX의 큰 개념이었고요. 자, AJAX의 장점 여러 가지가 있었죠. 자, 지금 말한 다 불러오지 않아도 된다. 자, 일부분만 불러와도 된다. 그래서 뭐 시간적인 것을 감소시킬 수 있다. 뭐 여러 가지가 있었고요. 자, AJAX의 단점은 자바스크립트랑 같이 쓰는 거죠. Asynchronous JavaScript XML이기 때문에 따라서 자바스크립트를 사용할 수 없는 브라우저에서는 AJAX를 구현할 수 없다는 아주 가장 큰 단점이 있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제일 처음 시간 AJAX를 위한 제일 처음 강의 AJAX의 시작이라는
내용으로 이번 시간을 같이 여러분들과 살펴보았습니다. 자, 이번 시간 여기서 마치겠고요. 다음 시간에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수고하셨습니다.